신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투표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이단의 실체를 알리고 대처 능력과 분별력을 키워줄 구티비 프로그램 이단 사이렌이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선 최대 절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천지가 예수교란 이름을 쓰면서도 정작 부활절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맞은 지난 부활절 주일. 예년과 같은 성대한 부활절 행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많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 절기이지만 신천지는 예수교란 이름을 쓰면서도 부활절은 기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도 신천지에선 부활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탄생을 축하하는 건데 신천지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고 영원 재림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챙기지를 않아요. 이처럼 신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른바 육체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와 선택받은 교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것이라며 성경을 왜곡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정통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들도 죽은 뒤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고 해석한 것과 다른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부활의 삶이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 개념인데 신천지 영생은 그냥 무병불사예요. 병 안 걸리고 안 죽는다. 이게 신천지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건 기독교 영생이랑 개념이 달라요.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만희 교주의 몸이 예수의 영과 결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선택받은 교도들 역시 14만 4천의 순교의 영과 하나가 돼 죽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신천지 교도들의 육체와 순교자들의 영이 결합해 불사의 몸이 된단 일명 신이라빌이라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신천지는 부활절 대신 신천지 창립일인 3월 14일을 오히려 최대 절기로 여기고 대규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예수교란 이름을 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대신 육체 영생을 믿는 교리를 주장하면서 신천지 스스로 정통 기독교와 다른 이단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이슈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투표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투표 현장이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쓴 투표소 직원들은 1m 간격을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하며 방역에 심혈을 기울였고 유권자들은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차분하게 투표에 임했습니다.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모든 유권자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위생장갑도 꼈습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코로나19 때문에 투표하러 오기가 조금 꺼려졌었는데 뉴스에서나 이제 방송에서나 사전에 온도도 체크하고 또 위생장갑도 끼고 사전 준비가 철저히 돼 있다고 해서 걱정 안 하고 와서 투표 잘 했습니다. 비닐 장갑도 잘 구비돼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손소독제도 발라주시고 매우 안전하게 잘 투표하고 왔습니다. 투표 인증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생장갑을 끼면서 장갑 위에 투표 도장을 찍어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고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아 인증샷을 찍는 유권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긴 투표용지가 등장했습니다.
소수 정당을 배려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35개 정당이 등록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48.1cm가 된 겁니다. 낯선 투표용지에 당황해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정당이 많아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정당 고르기가 불편하고 아마 어르신들은 앞번호를 많이 택할 것 같아요. 뒤에까지 다 보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투표지 분류기는 용지 총 길이가 34.9cm를 넘지 않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100% 수개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진 첫 선거.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 치러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방역 지침에 따라 투표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더 바란다는 것은 정말 이 공의로운 나라, 혼돈의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 좀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뽑혔으면 좋겠어요. 당리당략을 떠나서. 특별히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폐해를 알리고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구티비 대표 프로그램 이단 사이렌이 두 번째 시즌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단 사이렌 시즌2는 총 18부작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피해 사례를 통해 이단 대처 방안과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첫 회에서는 이단들의 왜곡된 종말론에 대해 집중 해부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종말론을 왜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신층 분석하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와 종말론 사무소 윤재덕 소장, 요한계시록 전문가 이필찬 교수가 패널로 출연하며 배우 김명국 씨가 진행자로 나섭니다. 이단들의 왜곡된 종말론 편은 4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 40분에 첫 방송되며 19일과 20일, 23일에 각각 재방송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5년 전 경고한 전염병 대유행이 현실이 되면서 그의 발언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당시 팬데믹을 전쟁과 같은 수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5년 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예견했던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15년 한 강연에서 향후 수십 년 내 1,00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보다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NBC 방송의 한 토크쇼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를 통해 2015년 강연의 목표는 정부가 다음번 전염병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음 전염병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대비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유권자 대다수가 아베 신조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 여론도 지지 여론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도통신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4%는 긴급 사태 선언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답했고 천으로 만든 마스크 배포에 대해서도 7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4%로 지난달보다 5.1%포인트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3%로 지지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도의 한국 교민들이 현지에서 따뜻한 정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지 교민협회와 제인도 한인회 등에 따르면 교민들은 수도 뉴델리 북부의 빈민촌에서 쌀과 설탕 등을 현지인에게 나눠줬습니다. 국가 봉쇄령 발동으로 일용직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삶이 더 어려워지자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보탠 겁니다. 교민들은 이와 함께 현장에 태극기를 걸어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적지 않은 미국인이 가계소득 감소를 경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머스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코로나19 대유행에 기인한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30%의 응답자는 가계 구성원 중 누군가가 일시 해고됐다고 답했고 7%는 가계 구성원 모두가 직장을 잃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2%는 각종 청구서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주최한 한 온라인 행사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단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백악관은 바이든을 필요로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미국을 위해 가장 강력한 목소리라고 칭하며 화답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샌더스 지지층을 끌어안아야 했던 바이든으로서는 샌더스의 지지 선언이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경안 통과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신청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지만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건축물 주변 시민을 위해 개방되는 공간인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개공지를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행위를 비롯해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도로 실증을 통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의 핵심 과제 중 2건의 기술 개발에 대한 주관 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공에서 관리 중인 106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기술의 현장 적용과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도공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만큼 스마트 건설 기술의 실용화와 사업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줄었던 서울시내 통행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지난달 초 대중교통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34.5% 줄었지만 이후 계속 늘어 이달 초에는 평상시의 70% 수준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통행량도 지난달 초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7.2% 감소했지만 이후 반등해 이달 초에는 3.8%로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시는 재택 유연근무를 도입했던 기업 기관들이 점차 정상 출근 근무 형태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완치자의 혈액을 활용한 항체의약품과 혈장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항체의약품은 올해 안에 임상시험에 진입해 이르면 내년에 출시하고 혈장치료제는 2개월에서 3개월 내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에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민간 협력과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미뤄진 가운데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거된 광주, 전남 청소년 범죄는 모두 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5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79%나 급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학교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전담경찰관의 비대면 예방 활동 등 청소년 계도 활동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퇴임교원 9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위해 마스크 구매에 사용해달라며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퇴직 교원들이 고국을 떠나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 겁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보낸 교정에서 떠나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가슴 가득히 쌓인 추억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교문을 나선다며 그 마음을 담아 외국인 재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남 지역에 위치한 13개의 교회 담임 목사들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만나교회, 선한목자교회, 우리들교회 등 13개 교회는 갈보리교회에서 협약식을 갖고 부활절 헌금 또는 교회의 이웃돕기 헌금을 사단법인 월드휴먼브리지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또한 이날 모인 교회 담임 목사들은 사회적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월급의 30%를 후원하기로 합의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사 연합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온라인 수업 기기 지원에 나섭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을 것을 우려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회원 교사들의 교원 성과급 가운데 일부를 취약계층 학생들의 생활자금과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기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학생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교사들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질 높은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최근 바퍼 앞마당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 물품인 마스크 4,200개와 손소독제 500개를 예장통합사나 대구 만민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이날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 때문에 바퍼를 걱정하며 3355 보내주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가장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난 중에도 나눔과 섬김을 더욱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감염 위험도 무릅쓰고 투표한 만큼 21대 국회는 국민의 편에 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